감동을 주는 정치. 한나라당 간부들의 이상한 발상. 한나라당 간부들이 이상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일단 임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하자든가, 일단 내정 상태로 발령했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자는 등의 발언이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운 절차를 부과하는 경우 등등은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이다.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거나 무시하려 한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마치 입시제도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서 대학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입학시험을 다시 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희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2002년 1월 15일. 감동을 주는 정치. 국민의 정부 4년. 숨차게 달려온 4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었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재활성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실현과 남북화의 협력의 시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중하기 무교육 도입 등 복지사회로의 첫 진입, 이렇게 역사적인 실적을 남겼거나 획기적인 시작을 이룬 4년이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고 발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의욕과잉이나 준비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와 혼선도 적지 않았다. 고위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다. 시행착오와 혼선은 시정돼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응징돼야 마땅하다. 바로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내외 환경이 엄혹했던 4년이었다. 특히 정치 상대가 헌정사상 최악의 야당이었다. 야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첫날에 국회부터 공전시키며 첫 국무총리의 인준을 6개월이나 거부했고 2개월의 일회로 헌정사상 가장 자주 장관해임을 요구했으며 예산안은 의정사상 가장 늦게 처리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최초의 야당은 그들의 집권 경험을 정부 흔들기의 공작과 술책에 악용했다. 반성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협조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는 이상한 야당을 상대로 숨가쁘게 달려온 4년이었다. 이런 야당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큰 걱정이다. 2002년 2월 25일. 감동을 주는 정치. 맑은 물에 흐르는 국민경선. 한나라당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경선이 맑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인단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선거인단의 70에서 80%가 현재 국민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권을 받은 적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보도는 우리 당이 실시하는 국민경선제가 국민의 뜻을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서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 당은 맑고 깨끗한 국민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2년 3월 6일. 감동을 주는 정치. 묻지마 정당? 잡탕밥 정당?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과거를 묻지 않고 다른 당 국회의원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묻지마 빼가기로 한국 정당 사상 처음 보는 묻지마 정당, 잡탕밥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묻지마 정당의 앞날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파탄과 해체뿐이다. 왜냐하면 철새들은 처리되면 왔다가 처리되면 떠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회창 씨는 충청권 의원을 집중적으로 포섭해 충절의 고장을 사변절의 고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한 번 변절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변절하는 법이다. 2002년 10월 16일. 감동을 주는 정치. 혼자 뛰어서 1등하면 뭐하나. 우리 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의 상호 토론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TV토론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권 후보는 혼자서 하는 TV토론을 각기 준비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합동토론을 요구할 때는 몇 번이나 완고하게 거부하던 이회창 후보가 아닌가. 이 후보는 토론을 함께 하자면 싫고 남들이 하면 배 아픈가. 이상한 심술에 불과하다. 이 후보와 권 후보가 형평성을 이유로 TV토론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노무현, 정몽준 후보처럼 상호 토론을 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라. 그것이 싫다면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자. 그것도 아니면 여러 후보가 동참하는 다자 토론을 하는 것이 옳다. 이회창 후보나 권영길 후보만의 개별 TV 토론은 비교 검증을 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혼자 뛰어서 1등하는 얼치기 경주를 하려는가. 그런 경주는 하지 말라. 2002년 1 아이월 24일. 감동을 주는 정치.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한 나라를 세우기에는 100년도 부족하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어제 대선 출정식에서 그렇게 말했다. 말씀 잘하셨다. 그런 진리를 통렬하게 입증한 사건이 바로 IMF다. 길게는 수천 년, 짧게 봐도 해방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를 5년 전 한나라당이 속술없이 무너뜨리고 IMF 신탁 통치로 넘겨주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거쳐 여당이 총재가 되었고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 이 후보의 발언이 IMF 초래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나왔기를 바란다. 그런 이 후보는 정권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 공화당은 대공황을 부르고 20년 동안 정권을 잡지 못했다. 영국 노동당은 IMF를 초래하고 18년 동안 집권하지 못했다. 2002년 11월 28일. 감동을 주는 정치. 신림 10동 서울대생도 서울대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늘리려 하는가, 줄이려 하는가. 선관위가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대학과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할구역 안에 읍면 동의 구역 안에 거주를 둔 부재자 투표 예상자가 2,000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선관위 규칙에 얽매여 한국 최대의 대학인 서울대학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 신림 9동이 서울대생만이 1,000명 이상이어야 서울대에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선관위의 방침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이웃 신림 8동이나 신림 10동의 서울대생이 얼마나 살 건 그들 때문에 서울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는가. 신림 9동이 서울대생만 서울대생이라면 신림 10동이 서울대생도 서울대생이다. 선관위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의 취지를 되새겨보라.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선관위는 거주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2,000명 규정도 완화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를 늘리는 것이 옳다. 투표율 제고는 선관위의 기본 업무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참여 확대는 우리 정치의 중요한 당면 과제다. 선관위도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늘리려는 공익 광고까지 하고 있다. 그런 선관위가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02년 11월 30일. 감동을 주는 정치. 이회창 후보께 의학상을.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싣습니다. 현직 의사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이정현 씨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179cm, 45kg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창규 박사. 연세대 의대졸 연희산부인과 원장은 1일 출간한 179cm, 45kg 인간 미라라는 저서의 머리말에서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라면 정현 씨처럼 키 179cm의 몸무게 45kg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쉽게 판명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베리앤슨 교수가 쓴 해부학 교과서에 근거하여 키 175cm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체중은 65.7kg이며 이 가운데 순수한 뼈가 8.7kg, 골격근막과 근육을 합쳐 26.1kg, 피부가 3.3kg, 지방 6.06kg으로 외형적 신체를 이루는 부분만 모두 44.16kg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따라서 뇌, 심장, 간, 폐, 위, 소장, 대장 등 장기 무게인 21.54kg이 빠져야 45kg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조슈아 레이티어 미국 하티드 의대 교수 및 세계 유수의 의료인들에게도 전자우편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댁에서 장남을 세계의학제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179cm, 45kg의 몸으로 만들고 이를 이유로 군대에 안 보낸 이회창 후보 부부께 의학상이라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2002년 12월 2일